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롱텀, 그러니까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매뉴얼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지정 직후에 시공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인력 보고, 예산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업무는 W4C, 그리고 희망 이음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롱텀에 들어가셔야 돼요. 롱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이 시스템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요양보호사랑 매칭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는데, 청구는 바로 여기서 합니다.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이 롱텀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매뉴얼에서는 그 시공구 보고까지 끝납니다. 인력 보고, 예산 보고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롱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셔가지고 매뉴얼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 롱텀의 세팅 작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급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전산 업무를 보고,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롱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또 매뉴얼을 만들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작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롱텀에 회원가입하고, 또 이제 공동인증서 등록하고, 로그인하고, 그리고 기간 정보 등록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공동인증서가 중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인증서는 W4C와 희망 이음에서 사용했던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W4C와 희망 이음에서 사용했던 공동인증서는 개인 공동인증서입니다. 개인용이에요, 개인용. 그런데 이제 롱텀에서 사용하게 될 공동인증서는 개인용이 아닙니다. 기관용이어야 됩니다. 기관용, 시설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뜨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이나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쪽은 개인 사업자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이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와, 돈이 금액이 꽤 비싸죠. 뭐 10만원, 18만원, 21만원. 생각보다 비싼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유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공동인증서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자 상품 전체 보기, 이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걸 이제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와요. 보건복지 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증서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막히실 거예요. 이쪽 이제 업무를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작부터 막혔죠. 근데 여기서 또 막혀요.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이런 것들이 뜨는데, 쭉 내려오세요.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라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좀 익숙한 게 보건복지부청이요.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있는 거 보건복지 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건복지 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무료를 쓰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과정이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신청 이제 이걸 누르세요. 바로 신청을 누르시면은 이제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약관 동의부터 해야 돼요. 약관 동의. 약관 동의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지만 굳이 뭐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모두 동의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작성해야 될 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이제 모두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사라진다기보다는 접혀요. 이렇게 접혀요. 두 번째 걸 써야 돼요. 서류 제출 방법.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선택이 있고요.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설 위치가 있겠죠. 지자체를 선택하시고 요 화살표를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으면 이제 강원도로 하시면 되고 서울 송파구 그러면 이제 송파구로 하시면 되고 밑에 걸 또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고서 그리고 이제 찾았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역시나 또 접혔죠. 약관 동의도 접혔고 서류 제출 방법도 접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할 게 좀 많아요. 우선 업체명 여기에 여러분들 그 시설 이름을 적으세요. 상호명 정확하게 지정심사 받을 때 사용했던 정확한 그 센터 이름 또는 이제 요양원 이름을 정확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증이겠죠. 고유번호증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업체명 쓰고 사업자 등록번호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발급용 임시번호 요거는요 6자리로 그냥 아무거나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그냥 기억하기 좋은 걸로 6자리 이거는 이제 뭐 한 번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정하셔도 됩니다. 6자리에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태와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업태는 방문 요양 같으면 방문 요양 그러니까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같이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중에서 하나 방문 요양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주회관보호가 핵심이다. 그럼 주회관보호를 하시면 되고 업종은 그냥 뭐 노인복지사업 또는 뭐 노인 요양사업 그렇게 이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업태와 업종이 그 고유 번호증에 나와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일반적인 그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태와 업종이 나와 있는데 고유 번호증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 분야는 조금 이따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요.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누르세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소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요, 은근히 그 사무실 주소를 입력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은근히 잘 안 떠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셔가지고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도로명으로 찾겠다 그러면 그 뭐 무슨 길 그러니까 무슨 로 무슨 길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몇 번 길 무슨 로 그 정도만 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쭉 이제 그 해당되는 주소가 뜨거든요. 그 중에서 찾으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여기서 시간을 끄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제 사업 분야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주소도 찾았고 담당자 이름 적고 대표자 뭐 방문 요양 같으면 담당자나 대표자가 똑같겠죠. 그다음 전화번호 적으시고 부서명은 그냥 뭐 대충 하셔도 됩니다.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부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조양원보호라든가 요양원 같으면 그냥 뭐 부서를 그냥 뭐 전무팀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운영지원팀 해도 되고 그냥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갖고서 뭐 통과 안 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다 이제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까지 적고 그리고 이용 목적에는 장교형 뭐 정보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신청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신청. 그리고 이제 발급.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신청은 된 겁니다. 신청은. 그래서 고객님의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담당자 이름도 뜨고요.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가 다 여기 나와요.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근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려서 뿐입니다. 자, 신청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이제 발급을 해야겠죠? 공동인증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발급을 누르시면 이제 신청서 뭐 출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제 발급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그 화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등록번호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이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접수증 이걸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 용지를 주죠.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이름도 나와 있고 이메일 주소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등록번호. 좀 길어요. 특히 주의할 점. 자, 이것을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 글씨가 아주 작고 그리고 숫자 중간중간에 영문자가 있어요. 영어가 있어요. 이게 그 소문자도 있고요. 대문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보시고 뭐 눈이 어두우시면 돋보기라도 보셔갖고 잘 보셔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면은 이제 공동인증서를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좀 불안하니까 USB에 저장을 뭐 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USB를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하드디스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하드디스크에다가 이걸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선 메모장을 가져오세요. 메모장. 우리 W4C 그리고 희망 이음할 때도 뭐 공동인증서 뭐 암호라든가 적을 게 많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전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암호를 본인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강보험공단 또 가셔야 돼요. 아주 번거로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력을 하지 마시고 메모장에 먼저 적어보세요. 이때 이제 10자 이상 해야 되거든요. 10자 이상.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특수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수기호도 들어가고 그리고 영문자, 특수문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일단 적어보시고 적은 내용을 갖고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암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꼭 잊어먹고 실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이걸 했고 입력은 이제
한번 입력하시고 한 번 더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을 누르세요. 예,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예,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발급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인증 뭡니까 여기 우리가 한국정보인증에서 공동 인증서를 만들어서 발급해서 여러분들 사무실 컴퓨터에, 예, 저장이 된 겁니다. 발급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공동 인증서는 일단은 발급을 해서 컴퓨터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이제 그 공동 인증서를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다가 여러분들의 공동 인증서를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로그인부터 하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 자,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다 체크하세요. 예? 회원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고 이제 체크하시면 이제 바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장에, 예,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서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공동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회원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여기서 아이디를 만드셔야겠죠. 영문과 숫자를 혼합해서 6자에서 10자 이내로. 예. 근데 여기서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잊어먹기 좋으니까 메모장에 먼저 쓰세요. 쓰신 다음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도 영문, 숫자, 특수문자 각각 다 들어가야 되고요. 9자에서 12자. 예,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조회 시 질문. 여기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은 나의 가장 1호 보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아무나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대략 쓰시면 됩니다. 예, 대략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기간 기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정을 받으면 지정서를 받잖아요. 그 지정서에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호를 여기 입력을 하시고 가입 여부 확인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죄송합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이제 앞에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이 좀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우스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헷갈리고. 왜냐면요, 대문자, 소문자를 만들 때 항상 이 쉬프트를 눌러야 되거든요. 요걸 누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 자판에 놓고서 그냥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씩 이렇게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실수합니다. 예, 자주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쉬프트를 누르면은 대문자에서 소문자, 소문자에서 대문자 바뀐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한글에서 영문으로 바뀐다는 거. 쉬프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엄청 힘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장기요양 기간 기호를 입력했더니 회원 가입 가능한 장기요양 기호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증서 확인이 있어요. 이 인증서가 뭐겠어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정보인증에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발급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인증서,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뭐냐? 역시나 컴퓨터 자판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우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우스.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만은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이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거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걸립니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좀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반드시 메모장에 기록을 해놓으시라고. 이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또박또박 메모장에 쓰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박또박 하나씩 천천히 예, 영문자와 한글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또 소문자 대문자 이걸 뭘 한다고 그랬죠? 시프트 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시프트 갖고 변환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니까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한 2시간을 헤매시는데, 아무튼 이게 좀 애로사항이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된 겁니다. 회원가입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로그인 해야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에 빨간 거 있죠?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요. 자, 로그인 할 때 개인 로그인, 그리고 장기 요양기간, 관련기간 로그인, 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처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을 로그인할 때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매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개인 로그인 이건 할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장기 요양 기간을 입력하시고 법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법인 인증서 로그인. 자, 이걸 이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컴퓨터 자판을 누르게 하지 꼭 마우스로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사실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번거롭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기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빨간 거 누르시면은 이처럼 이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힘들었지만 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빨리 아주 있게끔 여러분들이 숙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숙달되는 수밖에 없어요.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로그인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스템. 어떻게 들어가느냐? 왼쪽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기간 회원 서비스라는 게 나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걸 딱 누르시면은, 기간 회원 서비스 누르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드디어 시스템에 들어온 겁니다. 시스템에. 그냥 이거 닫기 누르시고요. 시스템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수많은 메뉴가 있어요. 정말 메뉴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메뉴이시고요. 이제 업무 보시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건 뭐냐? 장기 요양기간 정보를 등록해야 돼요. 요걸 등록해야 됩니다. 예. 요거는요,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정원, 기본 정보에서는 홈페이지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교통편,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번은 승용차로 왔을 때, 2번은 뭐 버스 타고 왔을 때, 또는 뭐 택시 타고 왔을 때. 보통 이제 승용차로 왔을 때는 그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 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뭐 그런 거 이용했을 때는 뭐 대중 그 버스 몇 번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몇 미터쯤 걸어오면 된다. 뭐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차 시에는 뭐 한 대 가능, 두 대 가능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는 다 그냥 Y로, 다 Y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저장이 있는데 지금 가려져서.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비급여, 죄송합니다. 정원부터 해야죠, 정원. 자,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목요. 이것을 이제 선택해 놓고서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무슨 수급자가 있다고, 이거 뭐 적을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정원이 따로 없잖아요. 정원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올해 연말까지 남자는 1명, 여자는 2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3명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적었느냐라고 딴지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화면을 보시고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정원과 현원을 썼으면 비급여 한번 넘어가야겠죠. 자, 비급여 항목은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사실 별로 없어요. 비급여 종류를 이걸 화살표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뭐 식재료비, 상급 침실 사용료, 임용비, 간시 이런 것들인데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서 과연 비급여가 해당될 게 뭐가 있겠느냐?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간혹 임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 미용실에 가서 해드리면 되니까 이걸 체크하시고 그 비용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뭐 기타 준수사항, CCTV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방문 요양 쪽은. 주요한보나 요양원은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냥 생략하고 이번에 이제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은 뭐냐면 그 시설 전경이에요. 시설 전경. 시설 구조 전경. 그러니까 조양보나 요양원 같으면 시설 전체 사진과 그리고 이제 뭐 침실이라든가 생활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다 찍어서 올려주셔야겠죠. 그런데 방문 요양 같으면 뭐 도대체 뭐 올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 사무실 전경 있죠. 점유로 찍은 거 그거 하나만 올려주는 경우 많습니다. 하여튼 시설 구조 전경 요걸 체크하셔가지고 사진 찍었던 것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으면 컴퓨터 어딘가에다 저장해 놓으셔야만이 파일 첨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파일 첨부를 하면 되니까 찾아서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제목은 뭐 시설 전경, 사무실 전경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내용도 그냥 뭐 사무실 전경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방금 첨부 파일 했지 않습니까? 첨부 파일을 이걸 눌러가지고 이걸 눌러서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골라서 파일을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JPG라든가 뭐 PNF라든가 뭐 그런 이제 파일이 첨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요양기간 정보 등록까지 하시면 일단은 롱텀의 초기 세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가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또 배우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정보인증에서 공동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고 또 장기요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 등록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